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너무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전세 사기를 친 쓰레기 같은 놈들을 강력 처벌해야 됩니다. 절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시당초 저 전세 사기를 만든 판을 깔아준 이가 누굽니까?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7억씩 전세자금 대출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 나도 그 전세 가격이 팍팍 올라가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허파에 바람이 들게 했습니다. 뉴스에 나와 있는 저 친구도 2억 9천만 원인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90% 이상이 대출이래요. 대출.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월세를 들어가야죠. 왜 전세를 택했냐라는 겁니다. 물론 저 친구한테 잘못이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에 왕창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죠. 이제 너무 많은 막장들이 벌어진 겁니다. 오죽하면요, 1억 9천만 원짜리 주택에 2억 2천만 원의 전세 대출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깡통 전세를 양산한 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였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을 한 게 뭐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지금 전세 사기로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정신병에, 충격에, 공황장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가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 벌어졌던 일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재발되지 않게끔 혼을 좀 많이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윤석열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묻지마 전세대출, 그러니까 전세대출 사기의 표적이 되게끔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전세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잘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너도 나도 다 그냥 막장짓을 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요, 더 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사기를 벌린 세력들에게 그 사기 범죄를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잘 안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전세대출금하고 선순위 금액이 80%여야 보증을 대주고, 서울보증보험도 임차보증금하고 선순위 금액이 시세에 의하여야 보증을 섭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이제 부실 채권이 발생해도 저기 뭡니까? 주택 주금공에서 대출금액의 90%를 변제받을 수 있으니까 시세나 선순위 건저당을 확인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은행들이 부채 비율하고 상관없이 2억 2천만 원을 취급한 게 뭡니까? 이 금액의 90%인 2억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금공에서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요건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은행의 허술한 심사 때문에 전세대출 사기가 발생했고, 그게 이제 청년 등의 취약한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금감원이 은행 대출의 전세 대출 취급 현황을 점검해도 저런 것들을 명명백하게 밝힐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대출을 저렇게 많이 해준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전세 대출을 정부에서 대놓고 동의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직장만 다니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대출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폭탄이 터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 작품이죠, 작품.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애시당초 없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고 돈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좀 지나면 반전세,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그리고 집을 살지 말지 뭐 매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부터 들어갈 수 있게끔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게 일상적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이 어려워진다고 세금으로 공적자금 투입하면 안 되는 거죠. 부도 처리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해서 무수히 많은 청년들을 저렇게 지옥으로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이 해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문재인이 망쳐놓고 간 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이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33평 아파트를 전세 3억에 들어가는데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 돈 없이 그냥 전부 다를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신혼부부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단칸방에 시작하는 게 맞고 옥탑방이나 원룸에 시작하는 게 맞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아파트 전세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사실상 대한민국이라고 나라 자체가 청년들에게 겁먹들게 하고 욕심부리게 하고 탐욕을 안고 살게끔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저금리에 1%대 대출해줘서 전세 살게끔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전세금이 대출인데 어떻게 그 집에 이제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저러한 전세 사기는 엄청나게 많이 터져 나올 것이다. 전세 사기를 친 놈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뭐 이래저래 전세 사기 당한 집. 그나마 이제 이 친구는 전세 보증보험에 들어서 그나마 이제 전세금을 주택보증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증을 받을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러지 못한 이들은 정말 이제 많이 어려우시는 거죠. 사기가 판치는 곳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저 전세 사기범들이 사기라고 하는 게 밝혀지고 나면 그냥 구속시키고 실형 살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전세금을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법은 너무 허술해서 뭐 조금만 뭐 하면은 집행유예 해주고 그냥 안 들여보낼 거다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나라가 개판이죠. 물론 집주인도 세입자도 이상한 놈들 많다라는 거고요. 참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사기범들을 다 쳐내야 됩니다. 절대로 사기범들을 그냥 봐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전세 사기를 당하는 청년들이 너무도 많다. 저러한